정말 마더보드에 $400 이상을 쓰고 싶나요? 글쎄요, 더 저렴한 옵션도 있죠. 이건 Z가 아니고 2단계 B860i와 미니 ITX 보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확인해봅시다. HOKIS.com을 사용하면 윈도우 라이선스가 저렴하고 쉽습니다. TN20 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추가 할인을 위해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HOKIS.com을 확인하세요. 전면 패널 확장 케이블. 흥미롭게도 AMD 버전은 그게 없었습니다. M.2용 킥대치, USB 2.0 스플리터, M.2용 스탠드 보안하사, 와이파이 안테나, 케이블 타이, SATA 케이블 2개, 또 다른 나사와 금속 레치. 사실 이게 뭐에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ROG 열쇠고리, 그리고 바닥에는 멋진 설명서가 있어요. 이제 이걸 살펴보기 전에 AMD의 B850 버전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건 B860인데 인텔이고 B850은 AMD 버전입니다. 이건 인텔 소켓만 있고 AMD 소켓은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보드의 AMD 버전을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미 이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래에 좋은 보호 장치가 있어요. 와, 저거 좀 봐. 이제 방금 AMD 버전의 스트릭스 마더보드 B 시리즈를 확인했어. 그리고 흥미롭게도 인텔 제품이 더 높은 품질을 느낍니다. 가격면에서 AMD 제품이 인텔 제품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 인텔바에 스트릭스 테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OG, 그건 아주 분명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전력 공급을 걸어주려는 히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습니다. AMD 쪽에는 상단에 히트싱크가 없습니다. 모두 측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약간 더 부피가 컸습니다.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용 인텔 소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도요. 하지만 헤더든 일부를 살펴보죠. 마더보드를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8핀 EPS CPU 전원 커넥터가 있습니다. 24핀이 있습니다. ATX 보드에서는 꽤 표준입니다. 그런 다음 셰시 헤더가 3개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AMD는 4개였습니다. 이건 3개입니다. 이제 이게 전체 전력으로 24W인지 12W인지 모르겠습니다. 1A인지 2A인지. 빠른 시작 가이드에 아무 내용도 없고 매뉴얼도 아직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24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5V ARGB 헤더 2개.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실제 시작 버튼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면 패널 헤더는 24핀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넓습니다. 저기 아래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니야. 흥미로운 위치네요. 전면 패널 USB Type-C. 속도는 10GB입니다. USB Type-A 전면 패널. 속도는 5GB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SATA 포트가 4개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픽카드 슬롯 위입니다. USB 2.0 헤더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바로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 패널 오디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DIMM 슬롯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플랫폼이기 때문에 CU-DIMM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9000MHz의 DIMM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뭔가 흥미롭네요. B 시리즈 마더보드의 숫자가 Z 시리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Z890은 9200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9000입니다. 흥미롭게도 최신의 가장 빠른 램 속도를 원한다면 Z 플랫폼이 더 나은 옵션입니다. 확장 슬롯과 M.2 슬롯 측면에서 분명히 PCI 확장 슬롯이 있습니다. 16개 레인, PCI Gen 5 모두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넣을 것이라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M.2 슬롯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하단 패널은 AMD의 B850 마더보드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부분적인 백패널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더보드에 아주 작은 SMD와 커패시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건 정말 쉽죠. 특히 ITX 폼팩터의 경우 작은 케이스에 넣을 때 그렇습니다. 밀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 바로 옆에 저기 나사에 SMD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세요.
그냥 깎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보다 조금은 보호할 수 있고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해봤어요. 저는 마이크로 ATX에서 이러한 SMD 중 일부를 깎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M.2 슬롯, 여기 뒤에 있는 것은 PCI Gen 4 Expo 슬롯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건 PCI Gen 5 Expo 슬롯이에요. 뒷면은 칩셋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면은 CPU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방열판 아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풀어야 할 나사가 3개나 있어요. 아, 나사도 빠지네요. 그건 싫다. 좋아요. 위쪽에 6조만 방열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약간의 방열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PCI Gen 5에 대한 냉각을 지원하죠. 하지만 이 사람의 아래에는 칩셋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모서리가 보이시죠? 파란색이에요. 칩셋 B860이 그 아래에 들어가고 이것도 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PCI Gen 5라는 M.2 SSD도 가열합니다. 그러니 킬링이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점은 AMD B 시리즈 버전에는 VRM에 대한 능동 냉각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전부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용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튼튼한 방열판이 있습니다. 이 마더보드의 I/O를 살펴보죠. 비디오 출력이 2개,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썬더볼트 5가 아니라 썬더볼트 4입니다. 5GB USB 타입 A 포트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3개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USB 이전용 헤더가 2개 있습니다. CMOS 지우기 버튼. 우리는 이 와이파이 안테나 와이파이 7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빠르죠. 그리고 이건 새로운 마더보드에 새로 추가된 픽 릴리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GB USB 타입 C 포트가 있는데 USB 3.2 Gen EX도 슬롯입니다. 마지막으로 USB 타입 A 10GB USB 포트 하나, 광 출력, 라인 입력, 마이크 입력. 사실 매우 멋진 I/O입니다. AMD와 비교해보면 썬더볼트가 있고 20GB USB 타입 C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큰 이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버전인 인텔 B760 마더보드의 B 시리즈에는 후면에 썬더볼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썬더볼트 4와 빠른 USB 타입C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출력을 받을 수 있죠. 썬더볼트 4. 저는 썬더볼트 4에 모든 종류의 확장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AMD와 비교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옵션을 얻고 있습니다. AMD의 보조 M.2 슬롯은 PCIe 5.0이었지만요. 이제 다른 기능들에서 BIOS와 소프트웨어에서 어수스라 여기에서 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냉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여 CPU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AI인지 아니면 센서를 호흡하고 필요한 냉각량과 쿨러가 얼마나 빨리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IO이든 팬 속도이든 CPU를 냉각시키는 것은 꽤 멋진 일입니다.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낮추기만 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AI 오버클럭킹으로 CPU에서 가능한 한많은 전력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칩을 구입하면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오버클럭킹. 정말 안정적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수스 AI 네트워킹도 있어서 어수스 라우터를 사용하면 정말 좋은 연결을 얻을 수 있어요. 라우터에 와이파이 7을 사용하기 위한 최상의 채널을 찾아서 최적의 연결, 와이파이 안테나 방향을 찾아줍니다. 마더보드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실제로 와이파이 안테나를 PC나 어디에 두든 최적의 신호 강도, 모든 종류의 것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BIOS가 좀 더 꽉 차 있고 저는 QD15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BIOS를 얻을 수 있어서 다른 헤더와 I/O를 클릭하고 알겠어요. 이게 뭐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지? 제가 올바른 속도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지 뜸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돈을 조금 아끼고 좋은 크리에이티브 PC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PC를 만들고 싶다면 이 제품은 Z 시리즈에 대한 훌륭한 예산 대안이며 여전히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마더보드에 빠진 것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에서 이 부분도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이 연락을 원하면 저는 항상 24시간 이내에 미친 듯한 메시지에 답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